오늘 5번째 시간이고 그동안 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기에 대한 좀 개념을 좀 머리에 좀 들어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기 얘기를 주구장창 했던 것도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원소 중에서 또 특히 우리 인체에서 핵심이라고 하면 이게 오장을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오장 육부라고 하고 있는데 장상근이라고 하거든. 이 동양어에서 한의학에서 장상근이라고 하는데 장은 여기서 오장의 형태가 상으로 드러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부학적인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양에서 얘기하는 인체의 오장은 어떤 이 기가 어떤 형태로 오장에 나타나느냐. 그래서 뭐 간도 우리가 간기라고 하고 신기, 비기, 폐기, 현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서양에서 얘기하는 해부학적인 그런 오장은 어떤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본다든지 그다음에 생화학적으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동양에서 보는 이 오장의 생리적인 현상은 기적인 현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형태가 아니라 기적인 현상으로 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간이 됐든 심장이 됐든 비장이 됐든 폐가 됐든 이 자체가 조직적으로 자기가 조직에서 자체적으로 작동을 하는 건 없다는 거야. 여기에 기를 집어넣지 않으면 기의 흐름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다. 기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우리가 인간이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것은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지? 숨 쉬고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발하는 거지. 육기, 태양 에너지, 비대 에너지, 피부로 들어오는 육기 에너지, 음식물을 통한 영양물질, 그것도 기야, 사실. 모든 게 사실은 뭐 먹고 마시는 거지만 눈에 보이는 유형의 음식의 물질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기, 요거에 사는 거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틀리다. 서양에서는 뭐 막 이렇게 자꾸 조직을 해부해 본단 말이야. 간에도 막 이렇게 해서 이 안에 무슨 구조적인 문제로 자꾸 이렇게 파헤쳐 보고. 거기서 조직적으로 잘 분석을 해놨죠. 그래갖고 뭐. 근데 사실 그런 핵심이 아니거든. 그 아무리 해봐야 거기에 기적 작용이 이루어지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동양에서 보는 이 인체라는 오장의 기운이 어떤 형태로 이게 기로 드러나느냐, 기가 드러나서 어떤 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기가 간에 들어갔을 때 간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심장으로 갔을 때 심장에서 어떤 기적 작용이 일어나고 비장에서 어떤 기적 작용이 일어나고 이런 걸 갖다가 상으로 드러나는 게 장상론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생리학적인 그러니까 기적으로 보는 한약이나 동양에서 바라보는 우리 그 생리학, 해부학, 생리학, 오장의 생리학은 막 조직적인 거라든지 형태나 구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적으로 본다고. 그게 장상론이라는 거는 거지. 이 상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형태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의 기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굉장히 틀리죠, 그렇죠? 뭐 장기, 간이나 심장이나 비장이나 폐나 심장이 갖는 생리적인 현상은 양방이나 한방에서 보는 게 거의 쭉 대동소이해. 대동소이한데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기적작용이 그게 서양에서는 빠져있다는 얘기야. 형태 조직적인 거라든지 구조적인 거라든지 뭐 생학적인 거 기껏해봐야 그 정도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체를 정확하게 보려고 하면 이 오장육부가 이게 뭐냐면 사실 오행이잖아. 우리가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게 육기가 음양오행 육기가 어떻게 형태로 드러나느냐. 음양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행 목화토금수라는 거, 그지? 이거는 사실 뭐냐면 기의 수승 하강 작용이거든. 이 목기는 생기, 장, 화수장, 그지? 이게 기가 생에서 올라가고 여기서 어른이지 이게 여기서 쓰임새가 폭발하는 거고 여기서 중화되고 수렴하는 거.
내려와서 저장되는 형태. 예? 그러니까 모든 기적 작용은 모카토금수로 인해서 이렇게 일어나는데 우리 몸에도 이런 오행의 오장의 형태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생장 화수정의 기적 원의 형태가 우리 몸의 인체 내에서도 시스템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공명을 해야 우리가 살 거 아니야. 외부적인 어떤 기적 변화라든지 이런 상태에 따라서 우리 몸에도 내부적으로 생명 유지를 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생장 화수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생장 화수장을 할 수 있는 우리 인체 내에 조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조직이 어떤 형태로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 그게 간신비폐신이야. 그럼 나머지 육부는 뭐 위장이라든지 담이라든지 소장이라든지 대장이라든지 방광이라든지 삼초라든지 이런 거는 왜 여기다가 안 집어넣느냐? 응? 오장 육부라고 하는데 좀 웃기지, 그죠? 다른 건 중요하지 않는가 보지, 육부. 그죠? 중요하지 않아서 좀 소외된 것 같지 않나? 오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간신 미폐신에서 목화토금수 오행에다가도 오장을 기속을 시켰죠. 목기에서 여기 간이 들어갔죠. 이거 간, 간담, 화에서 심장, 심소장, 토에서 비위, 금에서 금의 기운에서 폐대장, 신장에서 신장 방광, 그죠? 수의 기운에서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니까. 오행의 음양, 오행, 육기에서 벗어나지가 않아. 여기서 이제 뭐 풍한 서습조가 되죠. 봄에서 풍은 이 생기라고 했어요. 풍. 여기 수에서 한, 서는 따로 있어요. 여기 도일 서자라고 해갖고 여기서 이제 습, 토의 기운에서 습이 들어가고 여기 조의 기운, 가을의 기운에서 건조한 기운, 조가 들어가고 화에서 열이 들어가. 풍한 서습 조, 육기 중에서 그 서는 이 중간에 다 관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여름 사이에서도 겨울과 가을 사이에서도 또 이 더운 기운이 있잖아요. 겨울에도 잠깐 맨날 춥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중간에 관여하는 이 서의 기운이 있어요. 더울 사자라고. 풍한 서습초 화의 기운과 이 에너지 육개의 에너지가 이 오행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에너지는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렇게 순환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1년이 물론 이제 뭐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하고 좀 틀리지만 열대지방하고 틀리지만 이 뭐 황제 내경이라든지 동양학은 이제 동양 동북아에서 나온 의학이기 때문에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그죠? 사계절이 뚜렷해서 1년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려고 하면 여기에 봄, 여름, 장하, 그제, 장마철, 가을, 겨울 이런 게 있어서 기후 육기의 변화에 따라서 이 계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가 또 육기의 변화에 의해서 오행의 변화에 의해서 형태로 드러난 게 간신 비폐신 우리 인체 구조, 인체의 이런 간신 비폐신이 오행에 맞게끔 작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걸 갖다 이렇게 우주를 관찰하고 자연을 관찰하면서 기후와 어떤 계절과 온도와 이런 걸 해갖고 우리 인체와 대입을 시켜갖고 그렇게 했는지 거기다 해부까지 해갖고 해부를 해갖고 쫙 그래서 오장 육부가 아니라 육장 육부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지. 이거는 육장 육부라는 개념은 소위 말하면 각자 장기와 부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별개가 아니죠. 같이 연결돼 있다는 얘기예요. 오장육부라는 얘기는 오장육부가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서양의학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심장이면 심장, 비장이면 비장이지. 그 장기와 오장과 육부를 같이 엮어서 절대 보지를 않는다고. 왜? 기적으로 안 보기 때문에. 그냥 구조적으로 보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 오장육부인데 여기서 간신 비폐신만 해놓고 여기 뭐 담이라든지 뭐 소장이라든지 뭐 위장이라든지 이런 걸 왜 안 넣느냐? 이 오장이 실질적으로 기를 써먹는 곳이거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육부는 기를 썩는 데가 아니라 사실 배출하는 데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장은 육부는 우리가 음식물이 들어오면 어디게? 1차 위장으로 들어오죠. 식도를 통해서. 위장에서 강산이 내려와서 부수구 시키잖아. 그지? 부수구 시킨다는 얘기는 썩힌다는 얘기야. 흐물흐물하게. 음식을 바로 우리가 뭐 입에서 씹어서도 넘어가지만은 그 음식물이 단단한 것도 있을 것이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소화가 잘 되는 것도 있을 거야. 근데 소화가 잘 되는 것이야 그냥 내려갈 수도 있지만 소화가 잘 안 되는 게 바로 소장으로 내려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영양이 분해가 잘 안 되지. 그럼 어떻게 돼? 뭐 우리가 오겠지. 뭐 설사한다든지 뭐 데미지가 생긴다고. 그래서 충분하게 썩혀갖고 부숙을 시켜서 강산이 나와서 소장으로 내려보내겠죠, 그죠? 소장에서 또 정밀하게 소화를 시켜갖고 영양분은 간문벽을 통해서 간으로 저장이 되고 혈을 채취를 해갖고 또 나머지 대장으로 내려보내겠지? 대장에서도 또 수분 같은 거 더 추출을 하고 영양분을 추출해서 간 쪽으로 다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처럼 이 육부는 음식을 소화시켜서 혈을 추출해서 배설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이 기적으로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오장에 여기에 배속을 하면서 그렇게 육부는 그렇게 크게 다루지는 않는다. 그리고 성질 자체가 이 오장은 우리가 오장 육부에서 오장은 음의 기운을 갖는 거죠. 음의 수렴할 수 있는 거죠. 기를 수렴하는 작용을 하고 있고 육부는 음식물 배설을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영양분을 추출하는 거니까 혈을 채취하는 거예요. 영양분을 소화를 시켜서 혈로 만들어서 혈을 축출해서 간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저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위장, 소장, 대장, 방광 같은 건 다 배설 기능을 갖고 있죠. 그죠? 방광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방광도 육부에 들어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으로 봤을 때 장상론에서 육부는 빼고 그냥 오장이 장상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장이라고 하죠. 오장. 그래서 이 간신, 비폐신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기적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좀 알고 가야 돼. 그러면 이제 오장육부가 보이는 거죠. 오장육부의 역할이 보이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오장육부가 뭘 하고 있는지는 대체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걸 알아야 이제 나중에 이제 경락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뭐 우리가 12경락이 있잖아. 12경락. 6장6부니까. 6장6부니까 각 경락이 있단 말이에요. 그 경락선에서 어떤 이제 문제가 생겼다 뭐 그러면은 여기 간경락 쪽에 막힌 쪽을 뭐 뚫어줘야 되겠다 아니면 올려줘야 되겠다 막 이런 혈자리라든지 그런 개념이 왜 여기 혈자리에 침을 꽂으면 뭐 경락선을 마사지를 해주면 머리가 풀어지는지 이런 원리가 이제 나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경락 들어갈 거예요. 다음 주부터 경락 들어갈 건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간을 보면 좌표를 보면 좌측에다가 배치를 했잖아, 그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기의 그 방향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왜냐면 기가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배치를 좌측에 되는 거지 사실 해법적으로는 내가 오른쪽에 있죠 우간 양쪽 좌우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걸 보고서는 무슨 뭐 좌측에 됐다고 해서 간을 어떻게 해법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됐나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이제 양방 쪽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1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음식물에서 뭐 육부에서 소화가 되기 전까지는 모든 음식물은 사실은 내게 아니거든. 위장에 있을 때도 내게 아니야. 내가 소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고 나물 먹었으면 또 소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대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때까지는 그냥 음식물 자체로 존재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소화가 돼서 정밀하게 해서 혈로 추출이 됐을 때 혈로 추출이 돼서 간으로 들어가서 그게 기화가 돼. 기화가 될 때 비로소 내게 되는 거야. 내게. 그럼 이 간에서 하는 역할은 우리가 저장을 하는 거죠. 그죠? 네. 간에서 뭘 해? 간은 간장혈이라고 해갖고 간에서 저장한다. 뭐를 저장해? 혈을 저장한다. 혈. 그
혈은 뭐로 만들어져? 음식물의 정면 영양 물질이잖아, 그치? 응? 근데 우리가 뭐 서양적으로는 그냥 뭐 단지 뭐 글루코스 저장하고 혈 저장하고 백혈구 적혈구를 저장한다 뭐 이런 이상한 논리를 얘기를 하거든. 복잡하게. 그것만 저장하나? 아니잖아. 모든 음식물을 저장한다니까. 혈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지방도 저장하고 단백질도 저장하고 비타민도 저장하고 아미노산도.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물의 영양 정면 물질을 다 빨아들인다. 간이 하는 역할이 저장을 해서 소설을 한다고. 소통을 시켜버린다고. 기화시켜서 어디로? 심장 쪽으로. 그죠? 그리고 또 해독작용을 하죠. 그죠? 다시 들어오는 물질들 또 쓰고 남은 피라는 이런 것들 거기다가 담즙 분비를 또 하잖아. 그죠? 담즙이 어디 붙어 있어요? 간에 붙어 있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왜 거기에 붙어 있을까?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서 저장을 하놓잖아요. 담즙이 하는 역할이 뭘까? 뭐 같아? 쓸개라고 하잖아. 쓸개인데. 근데 그건 육부에 들어가지, 담이. 그죠? 소화시키는 작용을 하겠죠. 그죠? 저장보다는 간은 저장을 해갖고 담을 저장했다가 담이 어떨 때 쓸개즙을 분비할 것 같아. 그래서 간 담 할 때 담은 중정지간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간이 크네. 애가 담이 크네. 애가 옛날에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왜? 애가 담력이 좀 좋다. 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간 기능이 좋으면 뭐 간대가 컸네. 간이 부었네. 막 이렇게 겁이 없으면 그런 얘기 하지 그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지? 그 담은 이 중정지간이라고 또 했었던 담은 중정지간이라고 해갖고 뭘 가운데에서 뭘 이렇게 소통한다는 건지. 응? 그래서 담 기능이 좋으면은 뭐 요가적으로다가 봤을 때 경락선으로 봤을 때는 여기 이제 뭐 정체된 거라든지 막힌 피로 물질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스트레스 물질을 풀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담이 적체되게 된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막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간 기능이 안 좋아지면 또 담에도 문제가 오고 얘들 표리관계라고 했지. 간담은 경락도 표리관계가 돼 있다고. 근데 이 담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쓸개 먹고 비우고 이런 걸 주관하는 거예요. 간에서 얼만큼 저장할 것이냐, 얼만큼 채울 것이냐, 비울 것이냐 이걸 조정을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영양분을 많이 빨아들였어요. 간에서는 저장하는 역할을 해. 차 있어요. 에너지 많이 안 쓰고 지방간이 쌓이는 경우가 그렇죠. 왜? 그런데 음식을 계속 먹어. 그러면 얘가 더 이상 안 빨아들이려고 하겠지, 그치? 응? 안 빨아들이려고 하면 이게 소화 기능을 즙을 분비를 안 하겠지, 그치? 소화를 시켜야 음식물에서 채취를 할 거냐, 해를 그치? 영양분을 추출할 수 있는데 여기 가득 차서 지방간이 쫙 차 있는 애들은 담즙이 잘 분비가 안 되겠지. 본인이 살려고 담즙 조금 내려보내겠지. 그럼 어떻게 돼? 그냥 밑으로 다 빠지겠지. 대장을 쪽으로 해갖고 대변량이 많아지겠어, 적어지겠어? 많아지겠죠. 당연히겠지. 많아진다고. 밑으로 뱉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차면. 어? 응? 담이 하는 역할이 결단의 역할을 한다니까. 결단. 중정지간 결단을 한다는 게 무슨 뭐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걸 해야지 뭘 해야지 하는. 근데 먹고 덜 먹을 것이냐, 얼마나 먹을 것이냐, 얼마나 빨아들일 것이냐, 내뱉을 것이냐 이걸 결단한다고. 담에서. 중요한 역할이지. 근데 이걸 쓸개를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 기능이 떨어지고 큰일 나겠지. 아무 생각도 없이 뭐 담에 문제가 있어서 담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게 된다니까. 기적으로 전혀 이해를 못하는 양방에서의 그런 치료법이 있죠. 어떻게 며칠 굶어봐. 며칠 굶으면 다음에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가 쪽쪽 빨아 들어가지, 그지? 그때는 어떻게 담즙 많이 분비된다니까. 그래서 소화를 막 시켜서 에너지를 쫙 빨아들인단 말이야. 간으로.
이게 변량이 없어. 며칠 굶고 살 음식 먹어봐. 변량이 작다고. 근데 잘 먹고 해서 지방간이 차 있는 애들 그냥 좀만 먹어도 변량이 많다고 계속 밑으로 쭉쭉 내보내줘야 돼. 계속 빨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 차겠죠. 그리고 또 활동성이 강한 애들이 있어. 활동성이 강하고 간길이 크잖아. 간에서 소설을 해주는, 소통을 시켜주잖아. 소통을 시켜주는데 그러면 빠져나간 만큼 또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빠져나가는 거에 비해서 들어오는 게 적어. 어떻게? 살이 찌겠다 빠지겠다. 빠지는 게 많이 나가고 들어오는 게 없으면 먹는 거에 비해서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되냐? 빠지잖아. 어? 그런 사람들 보면 마른 사람들 보면 활동 많이 하고 마르고 먹기는 많이 먹는데 먹는 거에 비해서 활동을 많이 해. 근데 말라. 변을 잘 못 넣어. 변이 조금 나가. 그걸 갖고 변비가 왔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변비가 오는 경우들이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이 간을 혹사시키는 사람. 먹는 거는 좀 그거에 비해서 적은 거야. 그다음 살이 빠지는 이유가 다 그런 거야. 그렇지 않겠어? 근데 거기다가 이제 담 기능이 좋아서라도 이렇게 응? 담즙을 분비해서 음식을 많이 먹고 소화를 해서 영양분을 많이 빨아들이면 되는데 또 소식을 해오고 그래 그러면 빨아들일 게 없어. 에너지를 많이 빼는데 그러니까 살이 빠지는 이유는 그거야. 살이 찌는 이유는 뭐야? 활동은 안 하고 활동은 계속 마치 간에 저장이 되는 거니까 지방간까지 있어야 지방에만 간이 생겨 배둘레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막 이러면 되지. 그게 살찌는 거지. 이 담이 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가장 중요한 역할, 간은 저장하는 역할, 간장혈인데 그리고 또 소설인 작용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적인 측면을 보면 간은 저장을 하지 않는다야. 그리고 간은 소설을 하지 않는다야. 역으로 따지면 왜? 간이 가지고 있는 조직 자체를 지가 움직이는 게 없거든. 이렇게 기가 들어가야 된다. 기적작용이 돼야 얘가 뭐 저장도 하고 소설도 하고 하는 거지. 응? 생리적인 현상은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멈춘다고. 그러니까 기가 들어갔을 때 간에서 이런 현상이 드러나는 거, 기적작용이 드러나는 거, 저장하는 역할, 해독하는 역할, 그 다음에 들어오고 나가는 거, 담즙에서 분비하는 거, 뭐 이런 작용이 생리적인 현상들이 드러난다. 그리고 또 여기에 정신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작용도 드러난다. 이 간은 저장을 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응축시키는 역할이 있잖아. 근데 이걸 좀 뻥뻥 계속 좀 털어줘야 되거든. 응? 근데 이거를 억눌려 놓으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분노가.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여기 분노의 노의 기운, 노기가 여기 간에 저장이 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간에 바로 오는 게 아니야. 이게 경락선을 타고 이 신경을 통해서 우리 공명을 통해서 경락을 통해서 간으로 가서 간에서 분노가 저장이 되는 거야. 바로 이게 내가 열받으면 열받는 기운이 바로 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간과 관련된 족걸음 간경락을 통해서 그쪽 간 경락선을 타고 들어가서 간에서 적체가 되는 거야. 그 경락에서 산에서 어딘가가 이게 막혀버리는 거야. 기가 교감을 하면서 공명을 하면서 그 기가 막혀버리는 거야. 적체가 되는 거야. 기체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간 경락이 막혀버리니까 얘가 간이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든지 간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지. 계속 화를 막 줘. 짜증 주고 스트레스 좀 애가 그걸 바로 펑펑 터트리면 되는데 바로 안 터트리는 애들은 약간 스트레스 받은 거야. 약간 짜증난 거야. 화를 내는 애들이 따지고 보면 화를 내는 애들은 기가 조금 막히는 애들이야. 짜증내는 애들은 약간 막히는 애들이야. 막 소리를 빽빽 지르고 화가 나는 애들은 엄청 분노가 쌓이는 애들이야. 그게 경락선으로 다 나타난다고. 경락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병리적인 현상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경락선으로 드러났지. 그래서 우리가 체했다든지 분노가 있었다든지 이러면 그 분노를 좀 내려주면 되잖아, 이제. 그렇다고 기본적인 원인이 해결은 되지는 않지만, 응? 그래도 노기는 내려간다고. 그래서 이 기 조절로 해갖고 분노도 조절할 수도 있고, 기쁨도 조절할 수도 있고, 열기도 조절할 수도 있고, 한기도 조절할 수도 있고,
칠정을 다스릴 수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좀 조절할 수 있다. 응?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화를 많이 하고 하면은 간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얘기하잖아, 그지? 왜? 안 좋은 것들이 저장하는 능력이 있잖아. 다른 거는 발산하는 능력들이 있는데 이 저장할 수 있는데 저장이 되겠지. 간에만 저장이 될까? 그렇지 않게 심장에도 저장될 수 있겠지, 그지? 심장도 저장 능력이 있거든. 그러면 스트레스나 분노나 이런 안 좋은 부정적인 게 간이나 심장이나 이런 데 저장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저장되는 게 간 쪽이겠죠. 간암 걸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간경화, 뭐 간염, 뭐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을 한다든지 그러면서도 이거 풀지 못할 때 억압시키면 굉장히 안 좋은 데가 이게 간 쪽인 거야, 간 쪽. 이게 질적으로도 드러나는 거야. 그리고 색으로도 드러나고 맛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 거야. 폭발을 시켜야 돼. 폭발을 시켜야 돼. 적당히 소설을 잘해야 돼. 기를 저장을 했으면 그 저장된 그 영혈에서 기화를 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영기라고 하죠. 영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기를 심장이나 심장 쪽으로다가 보내줘야 돼. 그 기화를 소통을 시켜줘야 될 거야. 계속 저장만 시켜놓으면 어떻게 해? 살찌잖아. 그러니까 살이 계속 찌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적체되어 있는 거야. 기가 채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운동을 해주고 막 풀어줘야지. 몸을 안 써 계속 처먹기만 해요. 맨날 야식 먹고 삼시세끼 먹고 거기다 야식 먹고 밤에 치킨 시켜갖고 먹고 족발 시켜 먹고 그럼 살 안 찌겠어? 운동을 안 하고 계속 저장만 시켜놓는 거잖아, 그지? 그 병이 오겠어, 안 오겠어, 그지? 그 지방간 생기고 막 이러잖아. 그래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운동을 하든지 기를 소통시켜줄 수 있는 걸 계속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또 먹는 건 조금 먹으면서 활동 빼는 걸 계속 빼면 살이 비식비식 말라가겠지. 이 간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기, 기가 시작되는 지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육귀에서도 기가 시작되는 지점, 생기가 시작이 되는 수심 하강하는 놈. 그래서 기가 올라갔으면 폭발을 해야 되겠어. 써먹는 데가 있을 때. 어디서 써먹어요? 우리 오장에서는 심장에서 써먹는다. 가장 기를 최종적으로 많이 써먹고 있는 데가 어디야? 심장. 응? 간은 음식물에 보이는 음식물의 유형의 물질에서 발생된 물질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경락 이름도 거름이죠. 거름을 이렇게 저장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거름. 대골에 이렇게 음을 좀 소파게 이렇게 저장합니다. 그래서 수골, 족골은 간경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거름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저장 능력이 강한 거예요. 거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족거름 간경락이 있고 나중에 이제 12경맥 하면 나오죠. 그 다음에 수거름 심포경이 있어요. 심장에 막을 싸고 있는 이거 6장 6% 갈 때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장기라고 했지. 심포하고 3초는 이 심포 경락 이름이 수거름 심포 경락인데 이것도 거름이니까 뭔가를 빨아들이겠죠. 저장을 보면 뭘 빨아들일까? 거름 두 가지. 이거는 이제 보이는 유형의 물질을 빨아들이는 성향이 있는 거고 간은. 심포는 보이지 않는 기. 무형의 이 기. 우리가 3초 임동맥에서 발생된 단전에서 발생된 증폭된 기가 3초에서 활성화돼서 수소형 3초 경락에서 활성화된 기가 심포에서 훈중이 돼서 심장에 들어가는 거지. 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안에서 들어온 뭐 영혈이라든지 연기라든지 피부로 들어오는 육기라든지 빛 에너지라든지 우리 몸이 자체 가지고 있는 육체 가지고 있는 고액 사람의 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심장을 돌리는. 그래서 심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심주, 혈맥, 심장은 무엇을 주관하냐고? 혈맥을 주관한다. 맥에 혈이 있잖아. 그러니까 기를 외부에서 폐로 들어온 기, 여기서 뭐 인동맥을 통한 기, 삼수에서 발생된 기, 간에서 발생된 음식물을 소화해서 저장된 기, 모든 기들이 분중돼서 어디로 가느냐? 심장에서 우리 사지로 뿌려준다. 혈맥을 뿌려준 거야. 그래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심장이 그냥 자체적으로 못 뛴다고. 그래서 동양의학에서 인체에서의 심장은 해부 생리학적으로 보면 심장 자체만 안 본다. 서양의학은 그냥 심장 옆통을 하나 뚝 잘라갖고 동맥, 정맥 딱 잘라갖고 그거 하나만 놓고 여기 심장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정맥 넘어 있는 건 심장이 아닌가? 그것도 밑에 좀 더 자르는 것도 심장이 아닌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여기 심장 자체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죠. 구조적으로 봐도. 아니 우리 인체 뭐 조금만 인체 해박적으로 보면 금방 아는데, 그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갖고 심장 하나 드러내면 다 나온다니까, 다 딸려 나온다니까. 간도 딸려 나오고, 비장도 딸려 나오고, 폐도 딸려 나오고, 신장도 딸려 나오고, 심줄도 딸려 나오고, 다 딸려 나온다고. 어? 이걸 같이 본다고. 그래서 이런 사이클, 원의 사이클의 형태의 모카토금수, 간신 비폐신의 이런 구조적인 생리학적인 보는 도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 심장에서 그래서 기가 충만한 사람들은, 기가 증폭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심장이 튼튼하겠죠. 그래서 그 심장의 기운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운이 어디로 드러나? 맥으로 드러나겠지. 맥을 그렇게 짚어보면 알 거 아니야. 여기 요골동맥 딱 잡아보면 여기 왼쪽에 보면 심장, 간, 신장, 오른쪽에 폐, 비장, 삼초. 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거 잡아보면 몸 뛰잖아요. 몸이 열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그죠? 손발이 따뜻하고 열이 많고 맥관이 이렇게 혈관이 드러나는 사람들 보면, 두툼한 사람들 보면 혈관 뛰는 게 튼튼하지. 근데 뭐 이렇게 맥이 잘 안 보여. 막 가느다랗게 해서 세맥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되게 소음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맥이 이렇게 세맥이면 이렇게 맥이 잘 안 뜬다니까. 왜 이거 뭐지? 맥이 여기 뭐지? 피 그거 못 뽑는다. 그거 그거 잘안 보이지. 아니 못 찾아요. 그러니까 맥이 약하다고. 그러니까 세맥이란 말이야. 그리고 또 친맥도 있고 아주 눌러야 맨 밑에 이렇게 있는 게 있고, 중간에서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피부 표면에서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맥이 이렇게 튼튼한 사람들은 딱 입구에서 퐁퐁퐁 뛰잖아. 뭐 여기잖아. 여기인데도 여기 저 그냥 갖다만 대고 뛰잖아. 아 여기. 언니 지금 펑펑 뛰는데. 여기 있잖아. 여기. 우와. 여기도 이거 진짜 그지? 그 맥만 짚어보면 그 사람의 기운을 알 수 있다니까. 오장의 기운을 알 수 있다니까. 그래서 기가 세다. 기가 균일하게 뛰고 있다. 건강하게 뛰고 있다. 불규칙하게 뛰고 있다. 약하게 뛰고 있다. 세다. 기가 세다. 뭐 중간 정도다. 약하네. 세면이면서 맥관이 가늘면서 잘 뛰지 않네. 깊게 눌러봐야 맥이 잡히네. 뭐 이런 거 보면은 그 사람 기운을 알 수 있는 거야. 눈으로 안 봐도 알잖아. 칼질해갖고 다 해보면 늘 거기 그 사람이 맥이 잡혀 기가 센지 뭐 모르지, 그지? 얼마나 과학적인 거야. 생각을. 이 심장에서 혈맥의 기혈을 나타내는 거지. 이게 혈이 잘 뛴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가 충만하다는 얘기. 혈 자체가 움직이겠어요? 못 움직이겠지. 혈은 우리 몸에 수액을 타고 흐르는 거야. 100%다 피를 딱 걸러보면 빨간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고. 100%. 그 안에 수액이 있다고. 수액. 그래서 전기신 수혈이라고 하죠. 우리 몸에 체액이, 수액이 70%라고 하죠. 거기 피는 5%밖에 안 돼. 70% 중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건 영혈이야. 영혈. 피는 소위 말하면 음식물의 영양분이 즙이지. 즙이 영혈이야. 거기서 그게 다가 아니야. 그 영혈에서 다시 기화될 수 있는 에너지가 되고, 장기로 들어가면 간으로 들어가고 심장 비기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기화가 되면 연기가 되고, 바깥으로 피부로 가게 되면 위기가 되는 거야. 피부를 보호하는. 그러니까 인체 내에서 우리가 섭생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운은 연기, 위기 뭐 이런 식으로 또 나눠진다. 연기는 안쪽으로 내장으로 들어가서 오장에 저장돼서
우리 인체 내에 혈을 움직이고 각 장기에 기운을 갖다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하지만은 또 거기서 또 약간 탁한 기운은 피부로 가서 내 피부에서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체 바깥에서 들어오는 한기 뭐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외부에서 차단해주는 피부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위기도 있다고. 그 기본적으로 딱 이런 걸 인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장상근이나 십이정맥 이런 쪽에 이제 기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면 저 사람 보고 기가 세네, 기가 약하네, 어디가 좋겠네, 고장의 기운이 어디가 약하겠네, 뭐 이렇게 나오지, 그지? 성격도 대충 나온다. 자기 체질이 완벽한 사람들 별로 없고 체질이 정말 좋은 체질을 딱 갖고 태어났으면 행복한 거야. 모장의 기운이 골고루 쫙 건강하게 태어나면 정말 좋은 거야. 근데 불행히도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근데 오장의 기운이 균일한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건강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우리가 이 오장이라는 건 왜 있냐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를 인체 내에서 마시고 소화하고 돌리고 배설하고 하는 그런 작용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뭐 쓸데없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 중에서도 이 오장은 저장하는 역할을 가진다고 했죠. 그래서 음의 기운을 갖는단 말이에요. 간에서 만들어진 저장되어 있는 연기라든지 폐를 통해서 마신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 기운, 육기, 비세에너지 뭐 이런 총체적인 기운 총량값이 심장에 전달돼서 사지로 풀어주는 거죠. 간으로도 가고 또 비장으로도 가고 대동맥, 뭐 대장맥 뭐 이런 쪽을 다 통해서 사지로도 가고 심장으로도 가고. 그러니까 심장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군주 역할을 한다. 동양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지. 장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심장 어느 하나 다 중요한 건 이게 없진 않겠지만 우리가 생명 활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기가 끊임없이 운행해서 돌아줄 수 있는 이 심장이 펌핑 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박동 멈추는 순간 우리 호흡이 멈추는. 근데 사실 그렇다고 뭐 이것만 중요하나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다 가드가 돼 있잖아. 폐 같은 경우에 폐에서 이게 호흡을 주관하는데 폐주기라고 해서 기를 주관하고 호흡의 마디도 주관하고 그다음에 선발 숙강 작업을 하고 있고 탁한 기운은 이산화탄소는 뱉어주고 맑은 기운은 밑으로 감싸. 이거 놔줄게. 그러니까 이거 따로 띄워놓고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오장육부, 오장육부, 육장육부 이런 얘기를 아니요? 따뜻하게 해주시면 한단 말이에요. 동양에서는. 그리고 심장에서는 단지 그냥 우리가 심주혈맥이라고 해서 혈과 기혈과 맥만 주관하는 게 아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죠. 심주신명이라고 해갖고 심주신명이라는 소리 들어봤어? 심장이 혈을 주관하고 심주신명. 우리가 신자 들어가면 이거는 좀 신비롭잖아요. 신비로운 신자. 맑고 신비로운 건데 심주신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심포는 기를 빨아들이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기를 흡수해서 혼종해서 심장에 돌려주지만은 그 안에는 칠정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고민하고 하는 모든 것들 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신명이죠. 신비로운 거예요. 사실 그걸 어떻게 그 과학적으로 아직 발표되지 못했어요. 인간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음식물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언어를 이렇게 인간처럼 이렇게 언어를 많이 구사하는 사람이 없잖아. 동물들이 언어를 구사하나? 안 하지, 그지? 참 신비롭잖아, 그지? 그럼 동물들도 막 언어를 많이 구사해야 되는데 걔는 단순해. 그냥 짖는 거밖에 없어. 자기들끼리 신호 있잖아, 그지? 본인들끼리 뭐 스쿼시 안녕 부르고 뭐 이런 정도. 내지는 뭐 새끼 부를 때 뭐 이런 정도지. 막 서로 언어로 막 소통하진 않아요. 본능적인 거 외에는. 근데 인간만이 다양한 언어와 문자가 있고 또 말을 하잖아. 또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소통을 하잖아. 이런 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우리 생각을 하는 것, 사고하는 것, 고민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뭐 이런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게
이게 어디서 일어나냐? 심장에서 일어난다. 이거지. 심장을 싸고 있는 심포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흡수하는 기능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신비로운 거지 사실. 그래서 우리가 흡수하는 능력을 저장하는 능력에서 유형의 물질을 저장하는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들은 간에서 하고 고름이 두 개 있다 그랬잖아요. 그 심포에서 빨아들이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기적인 거를 빨아들이는 거야. 두 가지 저장하는 능력이 있는데 간에서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거 그런 걸 빨아들여서 저장을 하고 심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기적인 거라든지 신비로운 거지니까 생각 뭐 그런 것들에서 파생되는 거니까 인간이 뭐 영적인 존재라는 게 사실은 그런 데서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심주심령이라는 것은 심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심포를 싸고 있는 심포막 그 심장이 중요하니까 그만큼 뇌하고 연관시킨 거예요. 이 심포에서 일어나는 심장의 기호가 이게 연결돼서 뇌에서 사고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의식이 있고 감정이 일어나고 말하고 떠들고 울고 웃고 하는 그 7층의 기운들이 여기서 일어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태어민들이 보면 이제 두 가지 성향이 있는데 물질적으로 이렇게 빨아들이는 걸 잘 물질에 대한 소위 말하면 이렇게 좀 좋게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저축성이 강하다. 저축. 물질에 대한 집착이 좀 다른 체질에 비해서 좀 강한 편이다. 저장하려고 하는 게 그게 체질 기적으로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간대폐소 태오민이 간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빨아들이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저장 능력이 강하다. 저축성이 강하다. 물질에 대한 거를 집착이 강할 수 있다. 누구나 뭐 욕심은 좀 있지. 욕심 없는 사람은 없어 인간은 다. 근데 그게 체질적으로 특히 태음인한테 더 드러날 수 있다. 태음인들이 물질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태음인 얘기했지. 물질에 대한 집착, 눈에 보이는 유형의 물질에 집착하는 성향이 있으면 물질에 집착하겠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그런 기적인 거에 집착하는 태음인 성향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지식이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있죠. 지식이라든지 거의 뭐 그런 쪽에 좀 관심이 많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뭐 공부를 많이 하면 되게 좋겠죠. 모든 지식이 다 빨아들이려고 할 거예요. 저장하려고 하는 능력이 좋으니까. 태어민 성향의 심포경 쪽에 무형의 그런 쪽 기적인 쪽을 빨아들이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지적인 능력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 반대로 이제 물질에 욕심을 부리게 되면 부자는 될 수 있겠죠. 그게 기적으로 드러나는 거야. 근데 소양인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열이 많은 사람들이 심장님이 강하잖아. 그래서 무형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집착을 하는 사람이 많거든. 내가 여기 많잖아, 이제. 우리 물질은 솔직히 관심이 없는데 어릴 때부터 그런 쪽에 지금 관심이 많았어. 눈에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좀 신비로운 거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 음성세계 뭐 이런 거 있잖아. 사후세계 뭐 이런 것도 기 눈에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기술 뭐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그러니까 그런 책을 많이 볼 수밖에 없었지. 그러다 보니까 뭐 무술하면서도 뭐 차크라 뭐 이런 거 차크라 경락이라든지 뭐 쿤달리니 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탄트라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 이 성향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야. 내가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라 이 기적으로 에너지적으로 성향이 그렇게 나타나니까 관심 분야가 이제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서양 해부학적으로다가 생리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 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욕심이 많은지, 감정이 어디서 왜 저 분노가 여기서 일어나는지, 심장에서는 왜 여기서 기쁨이 일어나는지, 흥분하잖아. 심장 어떻게 해? 우리 기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해? 심장이 뛰지? 흥분될 때 심장이 뛰지? 철저히 여기 개입을 한다고. 오장에. 응? 벌써 좋은 사람 보면, 응? 진짜 콩닥콩닥 하잖아. 이성간에, 그지? 응? 기분 나쁜 사람 만나면 심장이 콩닥콩닥 안 뛰지, 그지?
김치 깔았지. 아, 꼴보기 싫어요. 그치? 다 깔아놓고, 좋은 사람 만나면 벌써 스마일하면서 벌써 심장이 이게 화사해지잖아, 그지? 그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전혀 그 사람하고 스킨십도 안 했는데, 그 사람 나한테 터치도 안 했는데, 왜 내가 가슴이 뛰고, 기분 나빠지고, 기분이 깔아앉고, 알러지가 올라오느냐고. 뭐 때문에 그럴까? 응? 기초적이요. 그렇지. 길이 서로 공명하는 거야. 서로 이렇게 둘이 이렇게 눈을 마주보고 서로 터치도 안 했었는데 딱 보면 쟤 좋은데 괜찮은데 오 섹시한데 멋있는데 그런 게 내한테 이렇게 서로 공명할 수 있는 기적 에너지가 있다고. 슬플 때 슬퍼할 수 있는 같이 공명할 수 있는 에너지, 기쁠 때 기뻐할 수 있는 에너지, 화가 났을 때 분노할 수 있는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두려울 때 무서울 때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이런 게 내 안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저장돼 있다고. 공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런 걸 의학적으로 우리가 밝혀낸 게 없다고. 그렇지만 동양학은 이걸 유출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자기 대입해서. 이 비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하고 이렇게 육부하고 배속을 시켜놨는데 위가 더 크죠, 그죠? 비장 밑에 췌장이 그지? 이 비장의 역할은 뭘 할까요? 비장기는 뭐 무슨 역할을 해요? 비장의 생리학적인 역할. 뭐 비통혈이다, 뭐 해갖고 비주승천이다 해갖고, 응? 응? 뭐, 응? 뭐? 중증 이것도 중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중앙에 배속을 했잖아. 비장은 토의 기운으로 해갖고, 토의 기운으로 해갖고 중앙에 배치를 했어요. 어디 쪽에 치우치지가 않아요. 비장은 모장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가 않아요. 그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소위 말하면 왜 중심을 잡아준다고 생각을 할까? 비통혈을 혈을 통하게 해준다는 게 아니야 사실. 각 장기에서 있는 모든 부위에서 원하는 것을 뚫어주는 거야. 역할을 해줘.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애는 이 음식 좋아하는 애가 있고 점심 먹으러 가는데 너 뭐 먹을래? 중국집에 딱 가면 어떤 애 짜장면 먹는 애, 어떤 애는 짬깨 시킨 짬뽕 시켜 먹는 애 뭐 각자 틀릴 수가 있지. 그걸 판단해 주는 게 비장이라고. 중앙에서 얘가 너 뭐 먹을래? 오늘은 뭐 먹을래? 메뉴판 쫙 보고서는 왜? 똑같이 짜장면 시키면 짜장면 먹어야 되는데 어떤 애는 짜장면보다 이거 먹고 싶고 저거 싶고 본인이 원하는 게 있는 거야. 본인 안에 오장에서 어느 기운이 딸린 게 있는 거야. 얘가 딸리는 감기가 딸리는 또 이거 좋은 게 이렇게 선호할 수가 있고 심장의 기운이 약간 일어날 수도 있고 이게 좀 헛헛한 애들은 이거와 관련된 거 먹을 수도 있고 각자 그런 게 이거를 얘가 간해주는 거죠. 뭘 먹을 건인데 교통정리해주는 거 좋아해서 그래서 그걸 해서 뭐 간은 뭐 비자해서 뭐 글리코 뭐 이제 뭐가 배출되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그런 기능들 자체가 인슐린이 분비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뭘 먹을 것이냐 뭐 이런 걸 갖다 결정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비장에서. 그리고 음식물이 들어오면 얘가 소화가 돼서 바로 이게 소화가 한참 돼서 몇 시간 된 뒤에 그 영혈이 되고 연기가 돼서 우리 몸에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바로 승천한다고. 그러니까 음식물 자체가 사용 해박적으로 뭐 생략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음식물 섭생을 해갖고 위장에서 뭐 몇 시간, 소장에서 몇 시간, 간 문맥에 들어가서 몇 시간에서 기화돼서 우리 몸을 하려고 하면 몇 시간 돼야 우리가 음식물 먹으면 에너지를 쓸 수 있겠나? 바로 되겠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최소한 7, 8시간 이상 12시간 돼야 우리가 지금 먹은 음식이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다고. 그게 옳다고 생각해? 옛날에 그렇게 이해를 했지. 보통 위장에서 몇 시간 부숙이 돼야 되고 소장에서 몇 시간, 서너 시간 소화를 해갖고 이게 다시 뭐 간부 피가 되고 뭐가 이게 되려고 하면 시간 한 12시간 걸려요. 12시간 전에 먹었던 게 지금 내가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지금 먹은 것도 12시간 뒤에나 이렇게 돼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바로 먹으면서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왜? 음식물이 그 기가 되거든. 씹는 순간 여기서 입에서 씹는 순간 거기서 음식물에 저장되어 있는 기체가 퍼진다고. 그래서 비장에서 벌써 여기서 그런 기능이 확 퍼져나간다고. 비주 승천한다.
그러니까 되게 배고팠는데 그게 엄청 배가 고팠고 막 한 끼도 안 먹었는데 그 몇 숟갈 먹는다고 해서 힘이 막 나고 하진 않잖아, 그치? 응? 그게 먹는 순간 벌써 기화가 된다고. 소화로만 되는 게 아니라고. 소화가 돼서 나오는 것도 있죠. 우리가 음식물이 부서지는 과정에서 바로 기가 퍼진다고. 소화됐고 막 혈을 짜내갖고 영맥에 혈이 돼서 피가 돼서 그걸 기화돼서 영혈이 돼서 연기가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정밀한 물질들 같은 경우 바로 씹어서 돌려서 들어가는 순간 벌써 확 퍼지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먹으면서 바로 몇 숟갈 먹었는데 바로 배가 부르는 거야. 방금 전까지만 되게 배고팠고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치? 근데 생리학적으로 따지고 보면 불가능한 얘기지, 그치? 일상에서 얘기하는 지금 뭐 소화가 돼서 이게 뭐 어느 정도 돼갖고 이게 막 뭐 이게 돼. 이게 모순이 많은 거야. 모순이 많다. 얘가 필요한 것들, 얘가 필요한 것들, 얘가 필요한 것들, 얘가 필요한 것들을 중앙에서 통솔을 해준다, 통제를 해주고 있다. 교통정리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야. 얘가 고장나게 되면은 하나가 같이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 거야, 따지고. 치우치게 되는 거지. 편식하게 되고. 어떤 놈은, 어떤 애는 이걸 먹어야 돼. 찬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는 따뜻한 걸 먹어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건 기본적으로 알잖아. 내가 몸치하면 따뜻한 걸 먹어야 된다는 걸 알아. 근데도 말 뒤지게 안 듣고 겨울에 계속 저기 가서 아이스크림 먹는다든지, 저 팥빙수 먹는다든지, 그지? 요즘 겨울에도 팥빙수 팔잖아, 그거. 네. 그런 거 먹는단 말이야. 몸은 찬 애가 소음인이고 태음인인데 몸은 찬데 그 한겨울에 되게 찬 거 좋아하는 애도 있어. 어? 있다니까.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몸은 분명히 그런 거 안 좋아. 근데 지 몸에 안 좋은 거 자꾸 처먹으려고 그래. 응? 얘가 통제를 못하고 있는 거야. 비장의 문제가 생긴 거지. 응? 얘가 건강하다고 하면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너무 차니까 뭐 겨울에 응? 감기 걸려 그래갖고 따뜻한 걸 먹어. 이제 되거든. 근데 몸이 차다요. 겨울에 팥빙수 되게 좋아하는 데 있어. 일부러 또 한겨울에 먹는 팥빙수가 또 맛있다나 어쨌다나 몸에 또 열이나 많은 애들은 또 상관이 없어. 근데 소음이네 태음이네 몸이 차다면 한겨울에 얼음덩어리를 자꾸 집어쳐놓으려고 한다. 그래서 나중에 배탈 나갖고 배가 아프니 뭐 이런 소리가 앉아있다고. 그러니까 몸이 좋아질래 좋아질 수가 없는 거야. 어? 얘가 통제를 못하고 있고 얘가 건강하지 못한 비장이 얘가 건강하면 잘 한다고. 어? 얘가 통제를 잘 한다고. 이해가 돼? 네. 간단하게 하면 내가 설명해 주는 거야. 너무 복잡하게 얘기해 줘 봐봐야. 이 올라가서 터트려서 기를 활용했잖아, 그죠? 활용하고 얘는 중화를 시켜주는 거야. 중간에서 이렇게 다 배분을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기가 이쪽으로도 가고 여기로도 갈 길은 여기로 가지고 여기로 가게 해주고 여기로 가지고 여기가 부족하면 신장 기능이 좀 약해지면 신장 기능이 좋은 음식을 좀 섭생을 해라 이렇게 신호를 보내주는 거야. 사람도 지가 알아갖고 그러잖아. 지가 알아서 잘 찾아 먹어요. 자기가 어디가 안 좋으면은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그랬잖아. 20년 이상 생명 활동을 유지하면서 산 인간이라면 음식이 많은 데서 그렇지? 지가 선택해서 내가 뭐 안 좋을 때 그냥 본능적으로 뭘 먹고 싶은 것들이 있어. 다 틀리지. 얘는 뭐 떡볶이 먹고 싶은 애가 있고, 얘는 뭐 과일 먹고 싶은 애가 있고, 얘는 뭐 고기 먹고 싶어하는 애가 있고, 국수 먹고 싶어하는 애가 있고, 뭐 별별 다 있어. 그때그때마다. 그렇지? 고기 평상시 안 먹다가도 괜히 어떻대 고기가 먹고 싶어. 고기 냄새 한번 맡아보고 싶어. 그런 애들 있다고. 나도 고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거 진짜 허기져 그냥 땡길 때가 있다니까. 그건 내가 부족한 거야. 내가 부족하니까 먹어주라고 신호를 보내주고 있거든. 여기서. 그때 먹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땡기는 거 먹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해서 땡길 때 그거 안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다 보면 이 기능들이 떨어진다고. 비장 기능이 안 좋아진다고.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돼. 먹고 싶을 때 안 나면 병난다고 하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병나. 이렇게 병들 하잖아. 그게 그거야. 먹고 싶을 때 바로 먹어줘야 돼. 특히나 이제 임산부들 같은 경우 먹고 싶은 거 바로 해줘야 돼. 그 지가 먹고 오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또 애도 있잖아.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임신하고 나면 희한한 거 막 좋아하지.
생쥐는 안 좋아하던 거. 이번 철에 나오지도 않는 것들 뭐 이상한 것들 뭐 엄청 시고 막 이런 거. 우와. 그러면 그 사다 줘야 돼. 그거 안 먹으면 애 눈이 짝짝이 돼서 불쌍해서 나 먹을 거 못 먹고 하는 거 맞고 불쌍한 게 없잖아. 임신했을 때는 본인이 원래 평상시에 안 먹던 것도 먹고 싶은 것도 있다고. 임신했을 때 애가 원하는 게 있거든. 그걸 먹어줘야 되는 거야. 한겨울에 무슨 뭐 자두가 먹고 싶다든지 뭐. 한겨울에 어디 가서 뭐 요즘이야 이제 뭐 가능한 얘기지. 요즘이야 이제 뭐 사계절 하우스에서 해갖고 하지만 옛날에 어떻게 그걸 가져와? 갑자기 애가 뭐 시커멓게 한겨울에 귤이 먹고 뭐 옛날에 귤도 귀했어. 시커먼 것 때문에 귤이 먹고 싶다든지 뭐 구하기 어려운 것도 막 또 이렇게 먹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 그거 먹는 거고 딸이다 아들이다 막 이런 것도 구분다고. 그걸 누가 먹고 싶어하냐고. 그 기축 작용이야. 그럴 때 먹어줘야 되는 거야.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돼. 몸에 좋니 안 좋니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물론 평상시에도 섭취를 골고루 잘 해야 되지만 이상한 거 갑자기 뭐 땡기면 먹어줘야 돼. 근데 유독 하나 이상한 쪽 안 좋은 거 자꾸 땡기면 안 되니까 한겨울인데 자꾸 아이스크림만 찾고 팥빙수 찾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거는 뭔가 이게 한쪽에 이게 기체가 돼 있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안 좋은 걸 본인도 알아. 안 좋은 것도 알면서 자꾸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거. 비장의 문제가 생긴다. 그럼 소화 기능이 떨어지겠어 안 떨어지겠어? 떨어진다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보면은 생각이 또 많은 사람들이야. 비위가 여기가 뭐야? 7층이 뭐가 들어가? 사색이 들어가요. 번뇌가 들어가요. 번뇌. 모두 잡다한 생각이 많아. 뭐 아무 따진 거 같고 괜히 고민을 해. 쓸데없이. 그래서 잠을 못 자. 누워서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을 해. 그 대부분 보면은 피시하고 약간 마르면서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들이 생각이 많아.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그럴 수 있다. 그리고 피부도 안 좋아. 잠을 못 자니까. 생각이 많으니까 당연히 소화 기능이 떨어지지. 그래서 위경련, 위궤양, 위와 관련된 질환 환자들이 현대의학적으로도 리포트를 딱 돌려보고 그러니까 70% 이상들이 생각이 많은 사람들.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위에 문제가 오는 거야. 그 옛날에는 왜 이런 게 알았겠어. 소위 말하면 우리 근심 걱정만 있어도 이게 소화가 안 되잖아. 근심 걱정이 근심 그릇 생기면 입에 음식 잘 안 넘어가. 그 들어가도 맥혀 체해지. 뭐 고민이 있는데 음식 집어쳐놓으면 어떻게 이게 소화가 안 된다고. 얘가 산이 분비가 안 돼. 산이 분비가 안 돼갖고 체한다고. 그냥 내려가면 그럼 체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칠증이에서 우리가 분노, 소위 말하면 희노애락의 이게 있는 칠증의 기운 중에서 이게 생각, 사색, 지나침 이런 것들은 비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 그 위암 환자들, 위장병 있는 애들 보면 되게 생각이 많아. 엄청 많아. 잠도 잘 못 자, 지금 생각이 많아. 피로도 떨어지게 돼. 다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거를 현대의학적으로는 그 이제야 이제 뭐 근거리 리포트 통계를 내서 말했는데 이 동양의 선생님이 2000년 전에 벌써 이게 다 정리를 다 해놨다고 그래갖고 이 폐기운은 우리가 기를 쓰고 내려오는 하강하는 기운이죠. 그래서 수렴하는 기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을의 기운을 갖고 있어요. 가을에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과일도 그렇고 만물에 먹는 저게 이렇게 거두는 계절이잖아, 그죠? 그래서 가을 되면 기운이 이제 서늘해지잖아, 그죠? 서늘해진다는 얘기는 여름에 올라와서 폭발했던 기운이 다 쓰고 나서, 그죠? 여기서 토의 기운에서 완전히 산화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 양기의 활동이 최대치에 올라와서 산화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떨어지는 기운이겠죠? 수승, 여기서 봄에서 수승하는 기운에서 여기서 하강하는 기운으로 내려오는 기운. 그래서 가을이 되면 기가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 기운이 약한 사람들은 양기 활동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가을 되면은 우울해지는 거야. 기운이 떨어지니까 우울해지는 거야. 기운이 막 넘치는데 우울해지지는 않거든.
그 여름까지는 굉장히 좋았어. 따뜻하고 막 좋았어. 그리고 양기 활동성이 뛰어나니까 체온도 떨어지지도 않고 하니까 좋았어. 근데 가을 되니까 벌써 체온의 변화가 오면서 기온이 떨어지면서 한기가 슬 들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온과 외부에서 오는 육기의 기온이 공명이 되면서 내 기온에서 마음의 심정에 실정의 변화가 오는 거야. 응? 그래서 이 떨어지는 기온에서 당연히 무슨 슬픔이 오겠지. 슬프고 폐의 금의 기운에서 이 슬픔의 기운. 그러면 지나치게 우리가 많이 우리가 슬프면은 어디가 손상돼? 폐가 손상돼. 기가 손상되거든. 기가 빠져나가 버리죠. 너무 지나치게 막 슬퍼하고 그러면은 사람이 허해져 버려. 폐에 대해서 얘기했죠. 폐는 기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 쓴 기를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폐주기, 기를 주관하기도 하고, 호흡의 마디를 주관하기도 하고, 또 온도를 식혀주기도 하고, 다운시켜주기도 하고, 공냉시켜주기도 하고, 또 밑에까지 방광 있는 데까지 쭉 맑은 기운이 쭉 내려가줘야 돼. 그래, 그럼 오줌을 잘 넣는 거야. 어? 폐, 대장, 또 똥도 잘 넣을 수 있고, 대변을 잘 넣을 수가 있는 거야. 탁행 기운을 쭉 내뱉어주고, 깊게 들이마셔서 이걸 계속 돌려주고, 이게 뭐, 거기만 들어가겠어? 간으로도 들어가고, 심장으로도 들어가겠지, 이제. 모든 기에 관여를 한단 말이지. 기를 증폭시켜주고 공복을 해주는 그 기를 모든 기는 간이 폐가 주관하지. 심장이 주관하는 거 아니야. 심장은 기를 써먹는 곳이지, 그지? 기를 써먹는 곳이지만 폐는 모든 기를 주관하는 데. 여기서 소통이 잘 되는 거야. 선발 습관이 잘 되는 거야. 나쁜 기운은 바깥으로 내뱉고, 내뱉는 호흡, 습관 밑으로 좋은 기운을 밑으로 습관시켜서 끌어내려서 배설을 할 수 있는 용질. 물기를 잘 흐르도록. 기가 체액이 잘 흐르도록, 기가 잘 밑에까지 흐르도록, 그래야 모든 기운이 정확하게 간기나 비기나 뭐 심기나 심기 이런 데서 작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폐는 육부에서 대장하고 표류 관계를 해놨죠. 대장에서는 어떻게 변을 만들어서 배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장에서 최종적으로 수분을 갖다가 다시 축출을 해갖고 다시 간으로 빨려 들어가죠. 근데 만약에 대장이 건조하다, 폐가 건조하다, 폐가 건조해서 호흡이 거칠고 짧다, 그럼 당연히 표류관이 둘이 연결돼. 대장이 어떻게 돼? 건조하겠죠. 변이 잘 내려와서 안 돼. 변이 안 만들어져. 변이 안 만들어지고 뚝 서서 만들어져도 닭똥같이 되고 뭐 검은 똥이 된다든지 건조한. 그래서 변 색깔을 보면, 변의 상태를 보면 몸이 건조하다, 습하다, 적당히 건습하다, 건조 습하다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변이 딱딱하다 하면 수분이 없는 거야. 건조하다는 거야. 물이 부족하다는 거겠지. 그 변비가 있는 애들이 보면 물을 안 먹더라고. 물을 많이 먹어야 돼. 물을 자주 먹어야 돼. 하루에 2리터 이상씩 먹어줘야 돼. 어? 물 먹기 싫어하면서 변비를 고치려고 하면 절대 안 되거든. 근데 아는 여성들은 물이 건강에 좋다는 걸 알고, 물 하루에 들고 다니면서 뭐 차에도 500ml짜리 있잖아. 한 박스 사갖고 이제부터 수시로 먹어줘. 몸이 찬 사람. 상관없어. 그렇다고 너무 찬 거 먹지는 않지만 몸이 찬 거하고 물 먹는 거하고 상관이 없다. 물은 수시로 먹어주면 좋다. 그래서 얼음물을 먹지 말고. 네. 얼음물을 먹 그냥 그 있잖아. 이렇게 담아갖고, 아니 뭐 나는 좀 따뜻한 물을 먹어야 되겠다 하면 보온 물병에 뭐 한 해서 담아갖고 다니면 돼. 수시로. 요즘은 뭐 중간에 보면 뭐 어딜 가도 온수기가 있잖아. 냉온수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감아서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짬짜리 먹으라고. 그만큼 피부 관리에 좋은 게 없어. 폐가 건조해지면 피부로 드러나죠. 거칠해지고, 폐는 피부로 드러나 머리카락으로도 드러나기도 하고, 특히 이제 가을철 되면 더 건조해지는 시점에서는 수분 섭취량을 늘려야 된다. 계절에 따라서 약간 틀리죠. 이 비장은 약간 습한 지역이죠. 여기 습기가 머무는 곳이 중앙에 이렇게 습해서 사실은 이런 지역에서 공부들이 잘 자라지. 땅으로 봐도 중앙 지점 같은데, 중앙부위 같은 데서 잘 자라. 그래서 비는 건조한 거를, 습한 거, 너무 습한 것도 안 좋아해. 그리고 폐는 건조한 것도
안 좋아한다고. 그래서 건조한 지역에 가면은 호흡만 해도 저 안 좋아져요. 안 좋다고. 대구가 건조하지. 그래서 내가 절실히 느끼고 있어. 제주에는 되게 좀 습하죠. 습하면서 이게 해풍이라든지 태양 한수 기운이 강한 지역들, 태양과 바닷물 이렇게 대류시켜주는 기운이 강한 데다가 습하면서 또 바다에서 오는 그 해풍과 그런 묘한 에너지들이 있거든. 되게 강해 좋아요. 그냥 환희심이 올라와. 여러분들 잘 못 느끼겠지만은 제주에서 살다가 있다가 육지에 나왔다가 딱 제주 딱 들어가면 거기 계속 있으면 또 모르지. 계속 좋으니까 되게 좋은지 좋은 걸 몰라. 근데 거기 있다가 육지 한번 나갔다가 비행기 타고 딱 들어가면 벌써 공기가 벌써 한이 틀려. 환희심이 올라와. 샥 들어오지. 대구에서 내가 건조해갖고 그래서 내가 이 호흡하는데 내가 시간도 좀 많이 갖고 섭생도 좀 다르게 섭생, 우유도 먹고 그래. 폐를 좀 촉촉하게 해주려고 폐에 좋은 섭생을 좀 하면서 이거를 몸이 잘 안 들려. 호흡하는데 좀 안 좋아. 대구 건조해갖고 지역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이 기온으로 따지면 여기는 이 건조하고 이 기운과도 다 연계가 돼 있어요. 이 장상으로 이게 다 드러나니까 폐의 기운이 이 상으로 드러나거든. 그래서 이 색으로도 드러나고 흰색으로도 드러나고 여기 노란색이 있죠? 간은 청색, 심장은 적색, 신장은 흑색. 사실 폐와 관련돼서만 얘기를 해도 뭐 몇 시간은 얘기를 해야 되지.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폐에는 기를 주관한다. 그 기를 주관하는데 기를 주관하는 게 온몸의 기를 주관을 하고 그다음에 호흡의 마디도 조절하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호흡을 조절도 할 수 있잖아. 멈출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깊게 마셔서 우리 까팔라바티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빨리도 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스트리카처럼 더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우짜이 호흡도 할 수도 있고 사이타 우짜이 불안함도 할 수 있고 복식 호흡도 할 수 있고 흉식 호흡도 할 수 있고 단전 호흡도 할 수 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호흡들은 굉장히 많아. 인간이니까 그걸 불안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게 관심이 있는 거죠. 동물이 불안해야만 하는 거 봤어. 못해. 그냥 걔들은 그냥 본능적인 것만 하는 거지. 본능적으로. 본능에 충실해서 살고 있지. 이 서늘하게 내려오는 기운은 신장에서 저장이 되겠죠. 그럼 밑에 내려오면 수의 기운. 신장은 물의 기운을 갖고 있어요. 수의 기운을 갖고 있고, 폐는 금의 기운을 갖고 있어요. 서늘한 기운을 갖고 있어요. 그 비장은, 얘는 비장에서 중화시켜주는 기운을 갖고 있고, 심장은 열이죠. 여기서 팍팍 터트려주잖아. 그죠? 기쁨, 여기 간에서는 생에서 이렇게 상승하는 기운, 생기를 만들어주고, 여기서 폭발을 하고, 여기서 중화를 시켜서, 다운시켜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저장이 되고, 다시 저장이 된 게 봄이 되면 다시 풀려서 생기가 돌아가고, 이런 생전화수장의 기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 생명을 연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게 어느 하나가 적체된다든지 기체된다든지 작동을 하지 않게 되면 병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이 오장의 기운이 막혀있을 때, 어느 특정 부위가 기가 막혔을 때, 소통이 안 될 때, 또 어떤 특정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때, 한쪽이 지나치게 강할 때, 한쪽이 지나치게 약할 때, 뭐 이럴 때 밸런스가 깨졌을 때, 균형이 깨졌을 때, 오장의 기운이 깨졌을 때, 또 하늘의 기운이 평균값이 편차가 클 때, 거기서 급격한 기후 변화라든지, 그죠? 그런 거에 의해서 기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 몸의 인체 영향이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되면 감기 환자가 많이 생기죠. 바이러스 취약해져. 한기에 겨울철에 가장 취약해지잖아요. 뭐 여름에 뭐 감기 환자 많지 않지. 근데 여름에 감기 걸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개도 안 걸리는데 오히려 개보다 못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왜 따뜻한 겨울에 무슨 여름에 무슨 감기를 걸리냐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래? 여름에 걸렸어? 그거 옛날 얘기고. 그러니까 옛날에 여름에 그 감기 걸리면 그랬어. 온열에 무슨 개도 안 걸리는 감기를 걸리냐? 걔 바깥에서 사니까. 걔 바깥에서 먹고 자고 하는 애들도 안 걸리는데 방에서 자면서 따뜻한 데서 자면서 무슨 감기가 걸리냐? 그만큼 하늘에 우리 몸에 질병과 관련돼서 가장 물론 너무 지나치게 습하다든지 한쪽이 습하다든지 또 건조하다든지 너무 뜨겁다든지 너무 춥다든지 뭐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돼 있을 때 기에 영향을 받겠죠? 되게 뜨거운데 계속 처먹어 나오는 거예요. 상기돼갖고 옆으로 풀어 나가 쓰러지지. 추운데 들어가면 되게 막 죽대고 한 냉동병 걸려갖고 죽죠. 또 습한데 또 해봐봐. 그럼 또 사람 기운이 축축해져갖고 또 붓기도 하고 건조한 데 있으면 어떻게? 그럼 바샤바샤. 그러니까 그 기후 변화, 기를 어떻게 조절해 주느냐에 따라서 모든 생명체들의 형태가 드러나. 그게 질병으로도 드러날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형태로도 드러날 수 있다고. 그렇지 않겠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기후 변화, 이 풍한 서습조, 건조하고 습한 것, 따뜻하고 차가운 것, 요거를 적당한 온도를 우리가 실내 온도를 몇 도 유지를 해줘요? 25. 거기에 또 습도는 몇 프로? 58.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게 인간이 건강하게 오장의 기운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에버리지 값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게 나오는 거야. 그 이상 너무 높으면 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고, 너무 낮으면 또 이렇게 한 층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기후의 어떤 이런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주변 환경, 의식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의 생명이 건강 지수가 높아진 거예요. 약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있지. 의학이 발달해서 인간이 오래 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선생님 잠깐 쉬어.